close till I get up. Time is barely on our side.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 and love is all we'll ever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And on. 지금부터 호러미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Oh, I'm an alien, I'm a legal alien,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달려가는 시간 속에 넌 먼저 민병복 뉴스핀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뉴스핀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을 수상하신 시장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범인 금산 군수님과 축사를 맡아주신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뉴스핌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점점 축소되는 지방을 소생시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도 제정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전략 포럼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지방소멸 문제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온라인 종합 포털 헬로 로컬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인구 이외에도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조망해야 제대로 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 소멸 대신 성장, 발전, 활력, 매력이 넘치는 지방 소생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어려운 지역 현실에 소멸이라는 못을 박지 말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희망을 전해줘야 한다고 저희 뉴스핌 믿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행정연구 분야 최고 권위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뉴스핌의 이런 관점에 호응해 주셨습니다. 지방 소멸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생존 역량을 다양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방 소생 지수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고 검증해 주셨고 이 지수를 토대로 대한민국 지방 소생 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소생 지수를 기반으로 한 지방 소생 대상은 정부나 공공 부문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핵심 지표를 활용해 지자체의 소생 역량을 측정하고 우수한 곳을 선정해 시상한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을 받게 된 강진원 강진군수님, 김동일 보령시장님,
박범인 금산 군수님, 박일호 밀양시장님, 송기섭 진천 군수님, 이병노 담양 군수님, 최경식 남원시장님, 최명서 영월 군수님, 하승철 하동 군수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행사가 지방을 소멸해서 소생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고 백척간도에선 우리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 강연해 주실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훌륭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인 금산 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방 소멸을 넘어서 소생으로라는 타이틀을 걸고 2023 대한민국 지방 소생 대상 시상식과 또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포럼을 우리 금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좋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뉴스핌의 민병복 회장님 그리고 전광섭 한국자치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지방은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 빠져 있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금산군 역시 1974년도 인구를 13만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은 5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는 이런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또 일부 광역 자치단체의 구까지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의 소생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에 또 시상을 하면서 또 격려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좋은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 지방자치단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지방 소멸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공유를 하고 또 좋은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27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종합뉴스통신그룹인 뉴스핌과 함께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옆에 계신 강진 군의 부군수님 몇 시간 걸렸냐고 했더니 또한 3시간 반 정도, 아마 5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울에서 했더라면 1시간 또는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3시간, 5시간 걸린 이곳 금산을 택해 주신 우리 뉴스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증평군에서 기조연설이 있어서 증평군 행사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를 갔더니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국회 부의장, 도지사, 행정안전 김경우 위원장. 접근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를 서울에서 했다면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룰 겁니다. 이게 오늘의 지방이 내린 현실이고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저희 지금 금산의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이보다 더 인구가 더 낮은 도시의 규모는 비슷한 충북 단양의 예를 들겠습니다. 단양의 인구 2만 7천입니다. 그런데 1년에 충북 단양을 찾는 분들이 1200만 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 지방의 소멸이 아니라 소생의 기회는 충분합니다. 바로 생활의 인구들이 이 충북 단양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단양은 왜 그럴까요? 교통의 문제, 그리고 단양이 오랫동안 문화 관광에 끼친 노력입니다. 그래서 1200만 명, 이분들을 생활 인구로 포섭하기 위해서 오랫동안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아직도 남아있고 그에 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걸 함께 하는 게 종합뉴스 통신그룹인 뉴스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도 항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역의 문화관광 특히 발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최원철 한양대 교수님이 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역이 사는 길은 인구가 많이 함께 오는 방법, 그리고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이 됐는데 4가지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개발 특구, 도심융합특구, 특히 이제 금산의 경우에는 문화 특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특히 여기 중부대학이 있기 때문에 교육발전 특구와 함께 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소멸을 함께 논의하고 그분들에게 논의하고 아주 우수하고 좋은 사례들에게 상을 주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윤활유가 되는 어떤 긍정의 효과를 내리는 그런 시상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한국지방자치학회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시상식 및 제2회 지방소멸 위기대응 전략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 회장님과 박범인 금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종합뉴스통신사인 뉴스핌이 금산군, 서울대학교,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힘을 합쳐 지방정부의 생생한 성공 사례를 발굴해 주신 데 대해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성공적인 전략으로 널리 전파되어 어려운 지방을 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사 개최를 축하드리며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도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하고 연세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고요. 별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는 일은 정부, 지자체,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각 지자체
그 컨설팅이나 자문을 많이 해드리는데 저는 실제 사업을 직접 했던 사람이고요. 국회에서 이제 계속 지방 발전을 위해서 발표도 굉장히 자주 불려다닙니다. 한경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컬럼도 써드리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잘 나가는데 왜 한국은 어려울까? 서울에 세비섬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거 시작할 때 된다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하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이거 만들자. 대박 났죠 지금. 저는 이제 국토부의 이제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위원회나 뭐 허그 초대위원을 했는데 문체부의 규제 완화 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벌려놓은 관광개발 프로젝트 직접 도지사나 시장들이 이제 찾으면 가서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사업계획서 잠깐 보면은 금방 그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군수협의회에서 군수님들 해외 견학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프랑스하고 스페인 그때 견학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가셨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이나 뭐 경기도 도의원들, 시장, 뭐 단체장, 그래서 뭐 문체부에서 시장들 해외에 연수시켜달라. 그래서 진짜 아마 저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이수만 대표 아시죠? SM? 예, 저보고 두바이하고 카타르. 근데 왜 견학을 시켜달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케이팝 도시 만들고 싶다. 지방에다가. 그래서 원래 제주도나 문경 이런 데다가 추진하다가 지금은 조금 소강인데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소멸 위기 지도입니다. 서울에 다 집중돼 있다. 수도권이 50%가 넘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본도 동경으로 다 몰려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일자리죠. 젊은 사람들. 결국 서울로 다 모여드니까 인구들은 지방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이 되고 있고요. 그 특히 젊은 20대들이 다 서울로 지금 몰려가고 있죠. 어찌됐든 인구 감소 지역이 전체국도 52%인데 지금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회에서도 어떻게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로 지방을 소생시킬 건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직접 많이 직접 교육도 하고 강연도 많이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다 했었습니다. 안 했던 건 아니죠. 혁신도시를 만들었죠. 지방에다가 공공기관 내려보내면 성공할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말만 되면 다 서울로 올라가십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제가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파락군에 8개 있는 고등학교를 각 도에 하나씩 내려보내자. 경기고등학교는 경기도에 있어야 된다. 경기고등학교가 왜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한 50만이 귀농귀촌을 하는데 문제는 1년 안에 다 서울로 돌아온답니다. 실패하는 요인은 간단하죠. 교통도 불편하고 문화생활 어렵고 병원도 없고 요새 뭐 각 도 전라도나 경상도는 병원이 없어서 서울까지 애기 내려온다고 그러죠. 기초생활. 이게 문제죠. 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에 내려가는 기업들 지원하겠다. 근데 내려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얼마 전에도 제가 여기 있죠. 우리 전라남도 도지사하고 그 옆에 제가 있는데 새만금을 제가 관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따로 식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해 줬습니다. 새만금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정부에서 뭐 2025년까지 관광객 2,500만을 유치하겠다. 99%가 서울 왔다 갑니다. 제주도는 무비자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컨텐츠 발굴해서 육성한다. 우리 금산에도 좋은 컨텐츠가 있죠. 근데 잘 안 오죠.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넷플릭스라는 데 통해 가지고 전 세계 한국에 엄청나게 알려졌는데 이거 했더니 따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다 벌고 있죠. 한국에서는 그냥 만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BTS가 LA에서 공연을 하니까 도시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들 정도로 엄청나죠. 최근에 엔저 때문에 한국 사람들 지방에 오는 게 아니고요. 일본하고 베트남 갑니다. 특히 일본 엄청나게 갑니다.
올해 들어서 일본에 가가지고 돈도 엄청나게 씁니다. 매달 1조 5천억 여행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이 15조 적자예요. 예상이. 근데 해외 여행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에서도 왜 지방을 안 가냐. 일본 사람들은 해외를 안 갑니다. 내수 관광이 86%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방이 다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왜 지방을 안 가냐. 제가 지자체 강연을 굉장히 많이 불려다니는데 사례를 하나 간단하게 했습니다. 올레길 아시죠? 2011년도에 한국의 10대 관광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레길 일본에 수출도 됐죠. 우리 지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들이 하면은 똑같이 따라해야죠. 남들이 저거 한다. 그 올레길 같은 길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정말 잘 짓죠. 네, 이름도 정말 잘 짓습니다. 그러면 1년 만에 올레길 같은 길이 전 지자체 300군데 지자체에서 올레길 같은 길이 몇 개나 생겼을까요? 아까 2011년도에 올레길 뜨자마자 1년 만에 우리나라에 올레길 같은 길이 1,700개가 생겼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150개요. 만들었더니 아무도 안 오네. 관리비만 나가. 이게 문제죠. 그리고 도시재생하라고 그랬더니 전국에 천사 날개 그리고 있죠. 지금. 세계에서 천사 날개 제일 많은 나라 한국. 이거 그냥 하나씩 다 찍고 다니는 거 관광 상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국회에서 날개만 만들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시라고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출렁다리 가보셨나요? 예, 출렁다리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출렁다리 2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출렁다리는 그냥 동네 다리야. 관광이 아니야. 관광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죠. 제가 어젯밤에 금산구 직접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관광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튜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유튜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튜브 금산군 딱 쳤더니 백종원 씨가 쭈르륵 나와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바로 군수님께서 상을 받으셨죠. 네, 홍보를 잘하셔서 세계적인 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홍보는 잘 됐는데 많이 오셔야죠. 홍보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 중국에서 얼마 전에 갑자기 TV에서 공기를 판답니다. 그 특수한 공기가 아니고요. 산속에서 이렇게 병을 들고 있다가 문 그냥 닫고 북경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은 별걸 다 판다고 CNN, BBC, 한국의 KBS, MBC, SBS 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기를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야, 그 공기 어느 동네 건데 중국 사람들이 호텔, 리조트 하나도 없는 그 동네에 엄청나게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짜로 전 세계 홍보를 했어요. 그 동네. 그래서 홍보비 한 수천억을 공짜로 했어요. 순전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홍보입니다. 유튜브, 요새는 유튜브 이렇게 홍보해서 쓰는 시대죠. 우리가 지방을 갈 때 왜 내가 거길 가야 돼? 왜 일본을 가고 왜 베트남 가고 왜 한국에 어딜 가야 돼? 이거 아시나요? 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여기서 오페라 보신 분 아무도 없죠? 네, 오페라 보러 안 갑니다. 이 앞에 사진 한 장 찍으러 가죠. 시드니는 호주의 수도인가요? 호주의 수도는 어딘가요? 네, 캔버라입니다. 멜버른이 아니고요. 캔버라. 아무도 안 가요. 호주의 수도는 아무도 안 가. 그죠? 이 두바이의 세계 최고층 누가 건설했죠? 우리의 삼성. 그죠? 멋있죠? 싱가폴 마리나 베이 샌즈 누가 건설했죠? 쌍용건설. 한국의. 그죠? 두바이에 이번에 새로 진 호텔입니다. 1조 5천억 들여서 이것도 쌍용건설이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의 이 멋진 오피스 빌딩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는 다 한국의 건설회사들이 건설하는데 문제는 한국에만 없어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강연을 제가 많이 불려다니는데 그냥 간단한 설명만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각종 미래 기술을 융합해서 쓰는 겁니다. 챗GPT 아시죠? 여러분들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만 넣으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십시오. 한국에 갈 만한 관광지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서울, 경주, 제주도, 부산, 경기도, 강원도. 챗GPT가 대답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죠. 챗GPT가 그림도 그려줍니다. 설계도 해주죠. 사람이 살만한 도시 만들어줘. 10초 만에. 이것도 10초 만에 북극에다가 모피코트 매장 어떻게 만들면 될까? 북극에 사람 살만한 집, 사람들이 펜션, 이쁜 펜션, 음악가를 위한 집 설계해줘. 10초 만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자들을 위해서 금산 인삼축제 할 때 멋진 화장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엄청나게 옵니다. 루이비통 화장실. 예. 애들 위해서는 이런 거, 스타워즈 화장실.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MZ세대 다 몰려와. 이거 사진 한 장 찍으러. 그리고 애플 매장을 아프리카에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시내 한복판에 애플 매장을 이렇게 만들면은 안 오고 못 비기죠. 다 옵니다. 인공지능이 요거 만들어주는데 10초 걸립니다. 사용료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리고 뭐 사진 한 장 줬더니 제니 사장을 하나 줬더니 1분 만에 100장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인공지능이죠. 메타버스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메타버스로 바꾸고 있고요. 이미 서울에는 메타버스 서울이라고 10개월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메타버스로 서울을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우리는 TV 보고 계시죠. 일본만 하더라도 VR 쓰고 세계 일주합니다. 우리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SKT나 KT에서 1년 사용료가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런 것도 만들었죠. 앞으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없어지고 PC, 극장, TV 다 없어집니다. 이거 하나로 다 바뀌죠. 요새 지방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이걸 보여드립니다. UAM 들어보셨나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 드론 택시 들어보셨죠? 2025년에 서울에서는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 타고 날아갑니다. 단 10분이면 날아가죠. 그리고 제주도도 원래는 2035년이 예상이었는데 제가 가서 강연만 하면 2025년으로 다 앞당겨요. 지방이 더 빨리 할 수 있죠. 제주도도 바로 시작하죠. 예, 이게 제주도에서 지금 한다는 건데요. 2025년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2025년 좀 지나서 조금 더 지나면은 제주 공항에서 한라산 백록당까지 15분에 날아갑니다. 15분. 그래서 SKT는 남해안 전체 관광을 이걸로. 그럼 쉽게 말해서 금산 어떻게 와요? 대전역 KTX역에서 여기까지 5분이면 날라옵니다. 5분. 그리고 모든 건설회사들은 UAM 사업에 다 올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버티포트라고 지금 착륙장인데 우리나라에 2026년도에 또 이런 게 들어옵니다. 9인승인데요. 일반 도로에 이착륙이 되는 이것도 드론 택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RA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026년도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대표가 절 찾아와서 이거 어디 운영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냥 세종시에 있는 우리 문체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앞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하루 종일 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좀 이런 거 이제 타고 다니실 겁니다. 드론 미니버스. 좋죠.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한 5년? 5년이면 다닐 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 전체가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는 이런 거를 쌍용이 짓고 얼마 전에 대구시장님께서 싱가포르 공항 가시더니 우와 세계에서 제일 멋진 쇼핑몰 여기 있네. 대구에다 만들겠다. 폭포가 떨어지죠. 아까 그 경기도 도의원들이 이제 여기 견학시켜달라고 해서 직접 모시고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30분 동안 동영상만 찍고 있더라고. 너무 멋있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의료 관광한다고 이게 병원 건물입니다. 병원하고 환자 들어오는 호텔 건물인데 디자인이 이쁘죠. 디자인. 그리고 이런 호텔 이런 것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바이가 지금 7조 원 들여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그냥 동네 짓는 아파트하고 공사비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순전히 디자인이죠. 요새 서울은 어떻게 뽑아요? 압구정동이나 이런 데 조합원들이 투표하잖아요. 그랬더니 세계적인 사람 데려다가
아파트 설계를 시킵니다. 자기가 뽑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멋있게. 요거 조그만 호텔인데 바다 있죠. 홍콩 앞에 그 심천이라는 데 앞에 그 호텔입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고요. 위에는 이렇게 공원이 있고 밑에서 보면 물이 떨어지죠. 바닷속에 호텔 상가가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현재 공사하는데 이거 완공되면 부자들 많이 가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비섬 제가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서울시 본부장들도 다 이거 되면은 자기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지졌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 조감들 보더니 모든 조건 다 들어줄 테니까 만들어달라. 만들었습니다. 걔들이 G20 정상회담 여기서 한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빨리 됐죠. 어찌됐든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어벤져스 영화에 나왔죠. 그 제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찍었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오죠. 실제 공사비 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들어갔죠? 최근에 뭐 서울에는 지금 뭐 세계 최고 뭐 관람차도 만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한다. 제가 이제 각 그 시나 도에 이제 불려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 시에 맞는 거, 군에 맞는 거. 그리고 인천 청라에 이런 로보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지금 스톱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봇 태권브이 105m짜리 전망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프랑스 갈 때 무주 군수님이 매일 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셨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로봇 태권브이가 높이 12m짜리인데 99가지 동작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울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방에다가 서울 시민들 은퇴자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삼척에다가 일단 시작한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소개시켜 드렸어요. 뭐 거제도 뭐 저기 새만금 이런데. 그래서 거기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골드시티라고 그러는데요. 조그만 게 아니고요. 아까 그랬죠. 와가지고 할 게 없으면 안 되니까 20만 평에서 50만 평 규모. 그래서 굉장히 크게. 그래서 전국에다가 서울의 은퇴자가 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만들면은 서울에 은퇴하신 분이 반드시 와서 살 만큼 사는 방법 이걸 알려드렸고요. 지금 실제 서울시하고 SH공사, 경기도도 별도로 제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중년 귀촌 모델 해가지고 그냥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일자리하고 뭐 고령 친화. 그래서 미국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생계 복합형 뭐 전원형. 우리나라 제일 좋은 거는 지방에서 바로 저기죠. 집을 사더라도 주택연금 종신형에 가입시키면 돼요. 사자마자. 그럼 죽을 때까지 나한테 생활비가 나오죠. 그 원금 다 떨어져도 죽을 때까지 그 집 살고 계속 생활비가 나오죠.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신 분은 그냥 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거나 뭐 공유 숙박 이런 거를 같이 하시면 좋다. 그래서 경쟁력, 수익성, 안전성을 갖춘 경쟁력. 이거 보셨나요? 최근에 농협에서 지금 시골에 이런 게 다 생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CF인데 농촌에 가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다. 실제 지금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5G 다 들어오죠. 인터넷 다 잘 되죠. 다 돼 있죠. 이게 농촌이죠. 근데 고향 사랑 기부자 선전인데 누가? 우리 백종원 씨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스마트 홍보나 뭐 스마트 농업, 미래 유통, 첨단 관광 이런 거 합친 게 6차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런 미래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은퇴자 마을 뭐 50만 평짜리 만들더라도 서울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편하죠. 근데 농림수산부에서 이 귀촌 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농가 주택을 줘야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유, 서울에서 멋진 집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럼 되겠어요? 남해에 독일 마을이 생겼죠. 독일 마을 원래는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원들 여생 편하게 보내라고 정부에서 만들어줬는데 관광객이 몰려오니까 이분들은 다 시끄러워가지고 다 이사가 버렸어요.
지금 뭘로 써요? 몽땅 다 펜션이 됐습니다. 오, 독일처럼 만드니까 오네. 가평에 가니까 스위스, 그 프랑스 마을, 스위스 마을, 주말만 되면 미어 터집니다. 우리 담양에 메타 프랑스 마을 있죠. 여기도 주말에 가시면은 차를 못 대.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퇴자가 본인이 여기 집 사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분들 특히 좋아하는데 여기 산토리니 꽃보다 그리스에 나왔죠. 이게 왜 중요하죠? 아산 탕정에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삼척에 대명이 솔비치라는 걸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동서남해안 투숙률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명이 이게 대박이 나니까 남해에다가 진짜 산토리니를 만들고 있어요. 2025년에 개관합니다. 여러분들은 산토리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세히 보세요. 산토리니를 가면은 무조건 제일 싸구려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고급스럽게 짓는 게 아니고요. 다 그냥 아주 심플하죠. 색깔만 흰색에다가 파는 거예요.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전국에 막 생기고 있죠.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데 오죠. 옵니다. 이것도 완전히 산속 그 바닷가에 있는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지방을 살리겠다 하고 있는데 지방이 그냥 뭐 혁신도시 몇 개 만들고 이런 거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광, 첨단농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면은 은퇴자들이 간다는 얘기죠. 20만 명, 30만 명이 내려가죠. 실제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새만금에 100만 평, 포항에 거기도 100만 평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제도 뭐 이런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이건 뭐 기반 시설이 따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oT, 5G 첨단 기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마트 관광단지 은퇴자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만 만들면은 당연히 청년들도 오고 은퇴자도 오고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인구도 늘어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방에서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 이유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기존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됩니다. 일기 신도시 제가 그 국회나 뭐 지금 각 도에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강연도 하는데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데는 뭘 만들기가 좋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의 공동 주체인 금상군의 선진 사례입니다. 발표는 박범인 금상군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댁에 오셔서 뭐 지방 소생을 위한 뜻깊은 행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뭐 사례 발표를 하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시는 분들 앞에서 뭐 사례 발표한다는 게 사실 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뭐 이렇다하게 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그 고심을 하다가 제가 그 금산군에서 문화공보 관광과장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했는데 그때 제가 전국의 최장수 문화예술과장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다행히 좋은 평가를 좀 내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고 계셔서 혹시 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여기 행사 오시기 전에 그 다락원이라는 데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셨나요? 다락원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만들고 나누고 전파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화복지 체육 기능이 한 곳에 이렇게 집약된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다락원의 그 심볼인데요.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산처럼 생겼어요? 사람 셋이 모여서 연주를 하는 모습,
또는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판화가 이철수 화백이 만들어 주신 건데, 이 다락원이라는 뜻은 마늘 따자에 즐거울 락자, 이게 나라동산 원자거든요. 요 락자는 즐거울 락자도 되고 좋아할 요자도 되고 또 풍류 악자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좋은 것도 많고 풍류도 많고 그래서 즐거움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원자가 좀 다르죠? 동산 원자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나라 동산 원자거든요. 요거는 그 건물과 나무와 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공의 시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산 다락원은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 체육센터입니다. 7개 중앙부처와 그 중앙산하기관의 12개 보조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건립을 했는데, 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클러스터라는 얘기를 별로 안 썼어요. 우리도 뭐 그 당시에는 클러스터라는 개념도 몰랐고, 이런 시설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복지 클러스터다, 뭐 문화 클러스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에는 우리도 통합과 연결로 만든 행복 클러스터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냐면 문화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문예회관, 문화원 건립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고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경영인회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관 특성화 사업, 농진청의 여성생활과학관, 또 한국마사회가 지원했던 체육관 사업, 그다음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했던 수영장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사업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10억 원. 지금은 아마 이거 몇 배가 들어가겠죠. 이게 200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들어간 그 사업비입니다. 사업 기간은 그 2000년 12월에 시작해서 2006년 10월까지 이렇게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그 과장으로 있을 때 추진했던 이 구간인데요. 맨 첫 번째 요게 이제 그 메인 그 시설이죠. 문예회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금산군 보건소고요. 3번이 이제 여기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금산 문화원이고요. 네, 5번이 청소년 장애인의 집이고요. 6번이 노인의 집이고 7번이 여성의 집, 8번이 농민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이 밑에는 수영장, 위에는 체육관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당시에는 혁신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제 그 사업의 기획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사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추진하다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번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5개, 7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 나중에 12개까지 늘어났는데 이걸 하게 되면 어렵지만 우리가 동시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 12개를 따로따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지 선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도 가장 적합한 곳 한 곳으로 우리가 그 단순화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다고 생각했고 또 여기에다가 금산의 그 문화 분야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고품격 건축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12개 사업으로 나눴을 때는 크게는 20억 원, 작게는 5억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그 설계자가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시공도 그 유명한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아서 300억 정도의 그 규모로 만드니까 훌륭한 설계자, 그다음에 훌륭한 건축사들이 들어와서 고품격 건축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의 절감인데요. 12개 건물을 짓게 되면 기계실, 전기실 12개씩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2개로 해결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래서 기계실 하나, 전기실. 그래서 2개의
그 시설로 관리 그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건축비도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도 대폭히 줄어든 게 된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핵심 기능을 강화시켰다. 12개의 시설에 보면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기계실, 전기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2개로 몰아서 훨씬 품격이 높게 했고 그다음에 당시에 중앙부처의 지침을 보니까 컴퓨터실하고 회의실을 다 넣게 돼 있더라고요. 통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다 각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실을 2개실로 축약을 하면서 규모를 키우고 훨씬 좋은 기기를 넣어서 이제 고품격화를 했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있는 그 회의실 기능도 전부 다 빼내가지고 아까 그 메인이라고 했던 문예회관 쪽으로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사업비가 원래 2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복 기능을 없애고 핵심 기능에 집중하다 보니까 8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규모나 품격을 갖춘 이런 그 좋은 시설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활성화의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고 본 겁니다. 여기는 12개의 건물에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서부터 어린이까지 오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성생활과학관에 가서 요리교실 즐기고 스포츠센터에 가서 아쿠아로빅 하고 또 뭐 보건사에 뭐 하러 오셨다가 연계되는 무슨 컴퓨터 교육도 받고 이런 그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용이할 것이라고 그 당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종합해서 통합을 이제 밀어붙이게 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 건축인데요. 쉽게 말하면 뒤에서도 나올 테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대한민국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310억의 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그 설계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지휘해 주신 분이 장쉘 빌모트라고 프랑스가 세계에 자랑하는 건축가입니다.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디자인을 총괄했던 분이고 루브르의 그 리모델링을 총괄했던 정말 훌륭한 건축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아시는 가나화랑의 설계, 그다음에 용종도 신공학의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총괄했던 대단한 이 건축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 다락원 건축을 도와주시게 됐고요. 입찰을 붙였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뭐 내노로 하는 1급 건설업체들이 다 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계룡건설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당시 계룡건설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점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짓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한민국의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이 이제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건축을 이제 특화를 한 부분인데요.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좀 건물이 좀 예쁘고 멋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의 문화 전통이 스며들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예술성이죠. 그 다음에 건물은 좀 유용성이 있어야죠. 쓸모가 있게 또 줘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성이 있는 건축을 줘야죠. 이것을 동시에 다 추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이 함유하고 있는 또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 장쉘 빌모트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자기는 이 다락원을 선의의 마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선의의 마을은 착한 사람들이 그저 살고 있는 마을, 그다음에 착한 기운이 가득한 마을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의미를 더 이게 부여했는데 가화만사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노인의 집도 있죠, 그렇죠? 청소년의 집도 있죠, 그렇죠? 여성의 집도 있죠. 그러니까 연령간, 계층 간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걸 가족으로 본 거예요. 그래 그 가족들이 화합하면서 사는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 이런 뜻을 우리가 담아서 가화만사성 그리고 또 선의의 마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개의 사업을 한 사업으로 통합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지원해주는 용도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한 건물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또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립성만 강조를 하다 보면
한 자리에 모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성과 통합성을 동시에 추구를 하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 가서 보시게 되면 1층과 2층을 전부 다 이렇게 통로로 연결을 해서 연계 기능을 강화시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2005년도에 대한민국 건축가 협회에서 그 해에 그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7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리움, 그 다음에 파주 헤이리에 있는 황인용 스튜디오, 네, 이런 데하고 함께 우리가 대한민국 건축물 베스트 7에 들어가서 큰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제 운영 관리를 잘 하자는 이런 그 단계였습니다. 운영은 그렇죠? 화합과 그 활력의 분위기가 가득한 이런 그 다락원으로서의 운영 시스템을 갖추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년도 11월 기준 했을 때 149개의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3,243명이 수강을 했다. 이것은 그 연인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따로따로 개인 3,200명이 이 다락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집을 지면서 운영 관리에 관한 용역을 우리가 문화 예술 마케팅의 귀재라고 하는 분한테 맡겨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조례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다락원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을 하고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되는 영광도 안았고, 얼마 전에 이제 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되고 또 재지정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관리 영역을 하면서 이름을 줬거든요. 다락원이라는 이름을. 그때 제안을 할 때 절대 관자는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관자는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잔재다. 회관, 관, 이거는 이제 어디서 비롯됐냐? 옛날에 일정시대 때는 서울이 경성이었었죠. 경성부였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시민회관이 옛날에는 경성부민회관이었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자를 안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나라동산 원자를 쓰게 됐죠. 다른 지역 같으면 아마 무슨 다목적 군민회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건데 우리가 다락원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이름도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차 다락원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제 후속으로 또 연계 강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있을 때 이제 다락원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락원과 같이 했는데 기저구도서관이라고 MBC가 캠페인으로 해준 거 있죠. 요거 1호로 우리가 순천, 달서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구도서관이 요 바운다리 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도서관, 이름을 인삼거울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요 다락원 짓고 나서 조금 있다가 완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또 제1교포의 출향 인사가 청산회관과 청산 아트홀을 조졌었거든요. 요거를 또 깨끗하게 리모델링하고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충효의 공원을 향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바로 인접을 해서 금산에 역사문화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의 공간이 집약이 되었고 많이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좀 수범 사례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들이 이현재 부총리께서 여기를 오셨다가 참 모범적인 사례다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칭찬을 하시면서 정말 재정 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역이 할 수 있는 문화복지 체육 시설의 수범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행안부에 예산 지원 지침을 변경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금산처럼 복합 다기능 시설이 집약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주자.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논산시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각 부처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을 동시에 몰아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산 지원 지침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배치마킹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국 단위의 여러 행사들이 많이 또 개최가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뭐 간단하고 쉽게 드리지만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극복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중앙부처 예산을 그 12개를 따는데 3년 안에 전부 다 해내야 될 일이거든요.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회계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해당 실과장님들이 이 예산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조 사업의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이 통합 승인을 안 해줘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끝까지 이 통합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1년 6개월을 끌었습니다. 도저히 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감사원을 찾아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중앙부처가 승인을 안 해줘서 이 사업이 정말 좌초될지도 모르겠다. 감사원의 그 담당 감사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합리적인 계획을 왜 중앙부처가 승인을 안 해주냐. 그래서 그 감사관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이제 그 통합의 문제를 풀고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 이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의회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땅 사는 거잖아요. 2명이 끝까지 속을 썩였는데 1명은 그래도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한 분이 끝까지 안 해주셨어요. 그 당시 부군 스님이 그분을 쉬운 4번을 찾아갔어요. 그런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꿨죠. 그래서 아들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부모를 설득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다락원의 메인 건물인 문예회관 건물이 5m가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분이 늦게 해주시는 바람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역 사업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죠. 왜? 12개를 따로따로 치면 전부 다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는데 이게 몰아서 크게 하다 보니까 지방업체들이 뭐 하청업체 정도밖에 못 되잖아요. 막 끊임없는 투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6번을 털렸습니다. 수사기관, 감사기관, 언론기관한테. 결국은 무사하게 어려운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고 다락원을 이제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다락원을 이렇게 주목을 해주는데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OECD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답니다. 아직. 그래서 칭찬도 많이 좀 해주고 하셨는데 뭐 주요한 내용은 앞에서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그 운영을 더 잘해서 계속해서 이제 빛나는 다락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최원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해잖아요. 우리 금산도 뭐 좀 잘해보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의 특색을 말씀드리면 우리 금산에 3,200개의 산봉우리가 있고요. 17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서 금서강산의 본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건강 선물 고려인삼의 종조제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고향이라는 또 우리가 특징과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락원이라고 하는 복합 다기능 문화복지센터가 금산의 또 하나의 강력한 문화의 콘텐츠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그렇죠 건강과 문화가 결합돼서 살기 좋은 매력도시 금산을 더 빛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락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상행식에 앞서 심사 총평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심사위원장을 맡아주신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서 오는데 그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도로가 무척 굉장히 좋았고, 우리 지방이 그 대부분의 제 전공 분야도 지방 쪽이라서 여러 지방을 가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만은, 이 교통, 통신 이런 거는 뭐 대한민국의 그 발전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우리 지방에 아주 공통된 또 현상이고, 벚꽃 순서라고도 한 말도 하고, 이제는 이제 그 말도 무색할 정도로 수도권에 너무 그 집중화된 그 인력과 또는 자원이 집중이 이제는 뭐 수도권의 효율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그 탄력과 소생의 힘을 갖다 잃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뉴스핌의 민 회장님이 그 좋은 뜻을 바로 그 지방을 어떻게 하면 소멸이 아니라 소생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 취지를 해서 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그 다음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같은 이 자문과 또한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수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 위기에 빠진 인구 절벽에 빠진 자치단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평가의 기본은 아마 금상금 교수님 계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또 공무원들 계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평가나 감사나 똑같아요. 그 수많은 기관들이 평가한다고 자료 내달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상적 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시간도 뺏길 뿐만 아니라 각종 빌미를 또 제공하는 또 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분들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계속해서 일하다 보니까 정보문 평가도 많이 해보니까 사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하면 안 되겠다. 일상적 업무를 하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러한 부담을 하나 드리지 않고 한국은행과 그다음 통계청과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건강검진하듯이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는 크게 한 3가지 구성으로 했습니다. 먼저 생활 기반이라는 것은 뭐 복지나 이런 의료나 또는 도서관이나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일부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그러한 시설에 대한 서비스, 그게 이제 생활 기반이 되겠고요. 근데 도시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라든가 또는 뭐 우리 금산의 경우에는 대전에서 가까운 뭐 KTX가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생활권을 반경 40km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뭐 김포 이런 데가 다 반경 40km 냅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가 메가 리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짜는데, 금산 보니까는 반경 40km 이내가 한 30km 내더라고요. 대전권에서. 그래서 KTX라고 하는 또 교통권도 있고, 그래서 금산의 경우에는 이제 도시 기반이 잘 돼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곳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북축으로는 비교적 동맥처럼 돼 있는데 X축이 안 돼 있어요. 금산을 가로질러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간다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금산에서 아마 뭐 여기도 좋은 스키장도 있겠지만 강원도 스키장 가려면 무척 불편할 거예요. 우리가 X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도시 기반이 어떻게 잘 돼 있나 그걸 측정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라든가 지방의 활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연구 역량입니다. 결국은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곳, 그래서 연구 역량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선행 연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커다란 영역별로 지표를 삼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번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1등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상태.
왜냐하면 1, 2등을 고르다 보면은 당연히 그거는 수도권이 압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상의 경우에는 핵심이 그 이전보다 점점 좋아지는데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자기 추세치라 왔는데 그 금산과 대전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금산은 금산과 비교해야 됩니다. 이전의 금산과 지금의 금산, 앞으로의 금산. 그래서 자기 소생이라고 한 지수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상을 받으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께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훈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역 활력 역량 대상입니다. 수상은 밀양시입니다. 시상자와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 활력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밀양시청 공보전산 담당관 손윤식입니다. 이런 큰 상을 시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받았으면 좋으실 텐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통해서 우리 밀양시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상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역 활력 역량대상 수상은 담양군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 활력 역량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담양군 보건소 최영규입니다. 우리 뉴스핌에서 또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또 이렇게 시상 제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담양군이 또 영광스러운 또 수상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희 지역 담양은 지난 10월 말 통계로 1,200만 명이 이렇게 다녀간 대표적인 그런 내륙형 관광 도시입니다. 저희가 아마 지자체 중에서 아마 처음으로 아마 생태 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관광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록원, 또 이제 관방재림, 메타세콰이어 길, 그다음에 조세원 이런 등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고 또 맛집, 카페, 아마 군 지역에서 카페가 뭐 400개 넘는 데를 찾아보러 하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담양이 관광, 여러 개 문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또 이제 저희가 아마 전남도청에서 이제 하는 공모 사업에 새꿈도시 사업이 있는데 은퇴자 이 주택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좀 색깔을 많이 입혔습니다. 그래서 7개 부처 공모 사업이 진행된 그 지역 활력타운 이런 공모 사업을 저희가 여기에 이제 도전하게 됐는데 여기 500세대 1,267억 원의 큰 규모의 이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해서 또 여기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지역에서도 수도권 대도심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편의, 그다음에 문화, 복지시설을 이렇게 색깔을 제가 입혀서 담양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도 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고요. 또 여기에 또 저희가 또 수익형 창출 모델인 또 식물 공장
까지 이번에 또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또 색깔을 또 입혀서 오셔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이런 큰 상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저에게 이렇게 큰 영광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더 노력하고 열심히 뛰어서 소멸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소생하고 살아나는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수 부구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역 성장 역량 대상입니다. 수상은 남원시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 성장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 최경 시장님께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국회 급한 일정에서 가시는 바람에 부시장이 제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남원시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가 저는 그 광활로가 있는 전통과 문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지방 소멸이라는 이런 걸 막지 못하고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례도 저희들이 최초로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이 소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번에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그 포럼에도 저희가 가서 하고 왔는데 그런 아주 좋은 모델을 저희 남원시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활력타운이라고 그다음에 저희 남원 운봉에 이번에 5,000세대 규모 은퇴자 마을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 종축시험장 부지에다가 발해봉, 아주 지리산에 그 전기를 담은 인간들이 가장 살기 좋은 500에서 600고지, 그게 저희 십승지 중에 남은 운봉이거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역 성장 역량 대상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은 금산군입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 활력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전광섭.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제 금산군에게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다하게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 상이 우리 금산군이 정말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생의 길로 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좀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논의하고 그 일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충남과 충북,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하나로 묶어서 충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설립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금산이 대전하고 경계를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산은 좀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이런 걸 좀 타개하려면 좀 대전하고의 교류가 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가 좀 BRT라든지 경전철을 우리 금산까지 좀 연결을 시켜 주신다면 우리 금산과 또 대전의 활성화에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충청권 메가시티가 좀 조속히 완성이 되고 또 말씀드린 이런 BRT라든지 경전철이 좀 조속히 추진이 되기를 소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상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살고 싶은 지역 대상입니다. 시상은 민병복 뉴스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은 진천군입니다. 시상자와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살고 싶은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민병복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군수 송기섭 진성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정례회 의사 일정이라든지 여러 다른 일정으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우리 진천군을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진천군은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군수님이야 직원들, 국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살고 싶은 대상 수상은 강진군입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대한민국 살고 싶은 지역 대상을 수상하셨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민병복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강진 부군수 서순철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강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강진군은 이제 전남의 남쪽, 서남 쪽에 위치해 있고요. 목포에서 한 30분, 40분 걸리고 강주에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어떻게 보면 해남과 영암과 장흥 그리고 안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강진군 자랑을 조금 올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으로는 푸스라고 힐링업 스트레스 오프 그리고 이제 푸스가 전라도 말로 피로를 푸세요 아니면은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풀어내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적인 의미와 영어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푸소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한 94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푸소가 농촌 체험과 농촌 숙박 시설로서 저희들이 이제 호텔이나 그런 숙박 시설이 약하기 때문에 농촌 체험과 숙박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진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500권의 저서를 남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정신을 저희들이 이어받아서 그 정신을 청렴교육장으로 지금 전국의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들까지 가장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또 농촌 체험을 푸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숙박도 하시면서 2박 3일, 3박 4일 그 정도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산 선생에 대해서는 소개해드렸지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이제 고려 청자를 재현한 고장입니다. 고려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K컬처 반도체에 해당되는 그런 고려 청자를 저희 강진에서 재현해서 지금 고려 청자 축제를 58회째 금년에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만큼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는 저희 강진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남도 답사 1번지는 강진이다고 또 명명을 해주신 분이 유홍중 교수님입니다. 30년에 남도 답사 1번지로 명명을 받았던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남도 답사를 하실 때는 꼭 저희 강진을 오셔야만 남도 답사를 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강진 많이 찾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성원만큼 우리가 강진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관광객이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상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순철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대한민국 지역 경제 역량 대상입니다. 수상은 영월군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 경제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민병복,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군수 최명서입니다. 꽤 먼 거리를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아주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이 지역이 참 어렵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뉴스핌에서 이렇게 별도로 지방 소멸을 넘어서 소생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 소멸보다는 소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월군은 민선 7기부터 이제 8기까지 군정 슬로건이 살기 좋은 영월입니다. 살기 좋은 고장 만들자.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애 전 주기별로 맞춤형 시스템으로 살기 좋은 환경 만들고, 그래서 또 일자리도 만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 구조 관계로 인해서 매년 몇백 명씩 자연 감소가 되죠. 그러나 그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 인원을 또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켜봐 주시고 함께 공생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과제 가지고 함께 열심히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을 주신 뉴스핌, 또 지방자치학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역 교육 혁신 역량 대상 수상은 하동군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교육 혁신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민병복,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하동에서 올 하동군수 하성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오전부터 금산에 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지방 소멸 또 지역의 모범자치단체로서 지방 소멸의 어떤 준비를 위기를 잘 준비를 해오신 금산군의 사례를 좀 보러 오전부터 좀 다녀왔습니다. 최류영 귀농 교육센터 또 현장도 가봤고 또 다락원을 둘러보면서 직접 박범인 군수님으로부터 친히 이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포인트에 대한 배움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리 하동군에게 교육 역량 관련된 지역 소멸 극복 지방 소생을 위한 그런 상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왜 우리가 받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각 그 부서별로 좁게는 또 넓게는 각 기관별로 교육청이나 또 지역별로 전부 흩어져서 관리되고 있던 평생 학습, 평생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부 이제 통합을 해서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대폭 부강을 하고 예산을 아주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수치적으로 많이 드러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우리 하동의 아이들은 유아 발레도 배우고 직접 원하는 것을 맛배기 강좌를 통해서 실용성이 높아지면 직접 강좌를 만드는 등 노력을 통해서 올 연인으로 한 1,200여 개의 프로그램에 16,000명 정도 우리 군민들이 직접 열성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막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에 관한 부분은 아이를 키우고 또 미래의 젊은이, 미래의 지역 주민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 또 지방 소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우리 하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지금 42,000명 정도 수준인데 해마다 1,200명 이상의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주여건의 전반적인 좀 부실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종합병원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학교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입시를 위한 교육도 불리한 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키우는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저는 취임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 키우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청년이 원하는 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청년 정책을 펼치고 하동 아카데미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아이 아주 유아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에게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아서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저희들은 정주여건의 개선을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이런 슬로건으로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에서는 다락원이라는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도시의 주요한 편의, 문화, 복지, 체육, 예술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으는 형태로 압축 도시를 실현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하동의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한 곳에 다 모으기는 좀 늦은 것 같고 분야별로 저희들은 청년들의 주거, 월세에서부터 임대, 전세 또 이제 자가까지 청년 주거 공간을 전부 모으고 또 정부 부처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으고 또 이 교육과 관계에 되어지는 것을 다 모아서 저희들이 150억 원 정도 규모의 이제 평생학습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아 스포츠 타운도 만들고 청년 타운, 청년 문화거리, 청년 창업거리 그리고 평생학습관, 스포츠 타운, 유아 스포츠 타운 등등을 모아서 하나의 생태 공원화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컴팩트 매력 도시의 기본을 쌓는 것 동시에 전체적으로 국토부로부터 무인 자율주행 농촌형 시스템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만은 하동의 업의 주요 거점을 이렇게 무인 자율주행 버스로 연결하면서 오히려 컴팩트 집약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나머지 기능들은 분야별로 모아가면서 그렇게 하되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동만의 매력을 가진 별천지 하동만의 매력을 가진 그 고유한 매력을 성부초로 삼자라는 생각으로 기능은 컴팩트하게
그리고 도시는 생태적으로 친보행적으로 그리고 세계에서 아름다운 명품 저는 컴팩트 도시를 만들자. 이게 저희들의 슬로건이고요. 앞으로 이런 노력을 위해서 우리 하동 읍만 해도 한 2,500억 원 정도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오늘 여기 많은 사례들을 배웠습니다만은 배운 사례를 토대로 또 뉴스핌과 같은 언론의 큰 도움을 또 받고 또 성원에 힘입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적으로도 뭐 아름다운 동네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역교육 혁신 역량 대상입니다. 수상은 보령시입니다.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뉴스핌, 한국지방자치학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공동으로 제정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에서 지역교육 혁신 역량 대상을 수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21일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 민병복.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령은 2020년 12월 말에 중부발전 1, 2호기가 폐쇄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를 같이 해서 그해 연도 말에 우리가 10만을 유지했던 인구가 10만이 무너져서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에서 10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무슨 생명력이냐? 특히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좌절감을 주고 꿈과 희망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시장으로서는 늘 그것이 걱정이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냈냐가 과제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그것을 좀 빨리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탄소중립 시책을 다른 데보다 일찍 좀 발맞춰 가기 위해서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또 에너지과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해가지고 우리 보령은 그린 에너지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을 발판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한 결과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수소를 중심으로 한 그린 에너지 도시로서 그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열심히 그 터를 닦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5조 원 정도의 수소 플랜트 생산 기지가 보령에 SK 중부발전이 합자하는 그러한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공공주도형으로 만들었던 우리 산자부와 협약을 해서 만드는 해상풍력단지가 6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 서해안 앞바다에 지금 주민들이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 탄소 중립의 시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그리고 선박 엔진, 농기계까지도 전기 분야의 연구기관, 자동차 연구원과 협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약을 해서 6개 사업에 한 2천억 정도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지금 거의 집을 연구원을 짓거나 실증시험센터를 지금 열심히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그린 에너지 분야의 희생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양 관광 도시입니다. 모두 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보령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도 12월 1일 날 어항에서 언사한도까지 6.9km의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갔는데 지난해 우리가 보령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모두 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박람회를 시행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기로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떤 일이든지 하다 중지해서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운 동력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밀어야 되겠다 해서 밀어가지고 사실 성공을 했습니다. 135만 명이 박람회장을 다녀가셨는데 이러한 성공한 한 축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6년 전부터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흐르고 가슴엔 따뜻한 친절이 배어나며 주변 환경과 마음까지도 깨끗한 미소 친절 청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 음식도 맛있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따뜻한 마음의 전달입니다. 이 운동을 6년간 실시해서 주변 환경이 깨끗하고 시민들이 정말 손님을 대하는 그런 것이 손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체질화가 된 그런 시민들의 이 태도에 의해서 우리 보령이 더 성장 발전하는데 큰 힘을 걸어가고 있고, 내가 오섬 아일랜드라고 그랬는데 원산도가 6.6km 터널이 생김으로써 원산도는 해양 레저의 거점으로, 그리고 효자, 장곡, 고대, 삽시도의 4개 섬이 하나로 묶어서 오섬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효자들은 가족의 섬으로, 이름답게 가족의 섬으로, 삽시도는 아트 아일랜드 예술의 섬으로, 고대도는 1832년도에 기출납부가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치유 역사의 섬으로, 장고도는 옛날에 등바루놀이라고 하는 역사 고증이 있어서 젊은이들이 명장섬에서 젊은이들이 놀이가 있어서 청춘의 섬으로 만들어가지고 오섬 아일랜드를 꾸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5일 날 대명 소노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1,500실의 리조트와 6성급 호텔을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와 함께 이 내륙에는 그린 에너지 도시의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빨리 10만 회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고 있어서 시기가 문제지, 10만 회복은 지금 이런 좋은 상을 주셨는데 10만 회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상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